여러분, 오늘 영상은 기억력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밤에 잠깐 깼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내가 왜 일어났지? 하고 멍해졌던 순간 마트 앞에서 장바구니를 쥐고 뭘 사러 왔더라 하며 한참을 서 있던 경험 누구나 한두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보통은 나이 드니 건망증이 좀 생겼네 하고 넘기지만 중년 상담소는 그 순간을 작은 경고음으로 봅니다. 지금의 뇌는 어제의 습관이 만든 결과이고 내일의 뇌는 오늘의 습관이 결정하니까요. 다행인 건 이 작은 경고음은 조절 가능한 생활 변화로 충분히 잦아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뇌는 근육처럼 쓰는 만큼 단단해지고 쓰는 방식이 달라지면 연결망도 달라집니다. 중년에게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치매는 유전이 강하니 결국 운이라는 생각이죠. 실제로 유전적 소인이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건 매일 반복되는 루틴입니다. 식사하는 방식, 잠드는 방식, 걷는 방식, 말하는 방식이 쌓여서 뇌의 에너지 사용 패턴과 회로 효율을 바꿉니다. 특히 4060대는 일과와 책임이 무겁고 스트레스가 길게 이어지며 수면과 운동이 쉽게 무너지는 시기죠. 바로 이때 사소한 선택 하나가 뇌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휘어지면 10년 뒤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괜찮겠지 하며 방치하면 변화를 놓칩니다. 중년의 건강 전략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부작용이 없고 유지 가능한 작은 습관 묶음을 설계해 일상에 심는 일입니다. 중년 상담소가 권하는 접근은 세 가지 원칙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과학적 개연성이 분명한 생활 습관을 고르고, 둘째, 비용 시간 부담이 적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실패해도 다시 붙일 수 있도록 구조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 1015분의 짧은 휴식으로 멍함을 줄이고 씹는 횟수를 늘려 감각 입력을 풍부하게 하며 매일 반복하는 집안일을 뇌운동으로 재설계하고 TV를 수동 시청이 아니라 따라 말하기로 바꾸는 식의 미세 조정입니다. 잠들기 직전엔 하루를 역순으로 떠올리며 한 줄 손글씨로 고정하고 아침에는 균형 감각을 깨우는 간단한 동작으로 전두엽을 깨웁니다. 낯설 만큼 단순하지만 이 조합은 주의 집중 기억 보호와 회상이라는 뇌의 세 단계에 모두 관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에게 맞게 조절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의식도 역류가 잦다면 식후에는 바로 눕지 않고 상체를 살짝 세워 쉬기, 당뇨 관리가 우선이라면 식후 가벼운 걷기를 먼저 하고 짧은 휴식을 곁들이기, 균형이 불안하다면 벽이나 의자를 잡고 시작하기 같은 개인화 가이드가 필수죠. 중년 상담소는 정답 한 가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 일상에서 지속 가능한 다음 한 걸음을 함께 찾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걸음을 돕기 위해 의외로 쉬우면서도 뇌를 적극적으로 깨우는 6가지 루틴을 순서대로 소개할 겁니다. 각 루틴에는 왜 해야 하는지 작동 원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3분 실행법,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안전 체크리스트를 붙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일 아침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미니 계획표가 손에 잡힐 거예요. 중년의 우리는 누구보다 바쁩니다. 그렇기에 복잡한 프로그램은 오래가지 못하죠. 오늘 제안하는 방법은 도구가 필요 없고 추가 비용이 들지 않으며 가족과 함께하면 더 쉬워집니다. 오늘부터 기억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일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는 여전히 가소성을 가지고 있고 작은 자극에 놀랍도록 성실하게 반응합니다. 중년 상담소가 그 반응의 스위치를 켜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첫 번째 루틴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건망증과 치매의 초기 신호는 비슷해 보이지만 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년 상담소가 환자분들을 만나며 가장 자주 목격한 초기 신호 5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 부분을 아시면 단순한 건망증과 뇌 건강 이상을 구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단 음식에 집착하는 변화. 평생 단 것을 멀리 하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빵, 아이스크림, 초콜릿만 찾으신다면 단순한 입맛의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두엽과 보상회로가 약해지면서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특히 뇌가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할 때 당분을 강하게 갈망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분들에게서 이런 패턴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2. 냄새 감각 저하. 치매는 종종 후각신경 손상에서 시작됩니다. 가스가 새는데도 못 맡거나 음식이 타는 냄새를 주변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른다면 단순한 비염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 연구에서 냄새 식별 능력이 떨어진 분들이 몇 년 내 치매 진단을 받을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 금전 관리의 변화. 평소 꼼꼼하게 지출을 관리하던 분이 필요 없는 물건을 충동적으로 사거나 전화 사기에 쉽게 넘어가는 경우, 이는 판단력과 억제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 약화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 초기 환자들의 금융 기록을 보면 진단 전 몇 년간 비정상적인 지출 패턴이 반복된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4. 시간 감각의 왜곡. 아직 10분밖에 안 지났겠지? 하고 시계를 보면 벌써 1시간이 지나 있거나 반대로 시간이 지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잦아진다면 뇌 속 내부 시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해마와 전두엽이 손상되면서 사건의 순서와 시간의 흐름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5. 낯선 사람에게 과도한 친근함. 평생 낯가림이 심하던 분이 갑자기 택배기사님께 집안 사정을 술술 이야기하거나 처음 본 사람과 마치 친구처럼 대화를 나눈다면 전두엽의 사회적 억제 기능이 약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성격 변화로 볼 것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죠. 여러분, 이 5가지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SOS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단 음식 집착과 냄새 감각 저하는 중년 상담소에서 가장 자주 목격한 전형적인 초기 신호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예방 습관 6가지를 반드시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음으로는 의외로 효과적인 치매 예방 습관 6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밥 먹고 바로 눕지 마라, 소화 안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식사 후에는 억지로라도 움직이려고 하죠. 그런데 의외로 최근 연구 결과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식사 후 잠깐 눕는 것이 뇌 건강, 특히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액은 소화를 돕기 위해 위장으로 몰립니다. 이때 뇌로 가는 혈류량이 순간적으로 줄어들면서 어떤 분들은 밥만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눈꺼풀이 무겁고 심지어 기억이 더 희미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밥 먹고 나면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하고 의아했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는 단순히 졸음이 오는 현상이 아니라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상태에서 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때 1015분 정도만 편안하게 누워 눈을 감고 쉬어주면 뇌 혈류가 빠르게 안정됩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15분간 휴식을 취한 그룹이 그냥 움직인 그룹보다 기억력 검사 점수가 평균 23%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즉, 밥 먹고 잠깐 눕는 행동이 뇌 기능 회복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깊이 잠들어 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30분일 시간 이상 낮잠을 자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밤잠까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15분 정도 눈을 감고 편히 쉬는 짧은 휴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소화에는 문제가 없을까?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가벼운 휴식은 소화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위식도 역류, 만성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눕는 대신 등을 30도 정도 세워 기대거나 왼쪽으로 옆으로 눕는 자세가 더 안전합니다. 위의 구조상 왼쪽으로 눕는 것이 음식 역류를 줄이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식사 직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짧은 산책이나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미국 당뇨협회는 당뇨 환자에게 식사 후 10분 안에 15분 정도 가볍게 걷기를 권장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 식후 혈당이 평균 2030mgdl 낮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는 먼저 산책으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이후 짧은 휴식을 취하는 방식이 더 적합합니다. 중년 상담소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습관의 방향은 같지만 내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따라하기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만난 한 60대 어르신도 밥만 먹으면 머리가 멍해져서 대화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대로 식사 후 15분간 누워 눈을 감고 쉬는 습관을 들이셨더니 2달 뒤 밥 먹고 나면 머리가 더 맑아지고 오후가 훨씬 덜 힘들다라고 하셨어요. 단순한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바꾼 경험이었죠. 여러분, 밥 먹고 눕는 습관은 게으른 습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뇌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짧고 효과적인 뇌 건강 전략입니다. 단, 시간을 길게 하지 않고 본인 상황에 맞는 자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10분만 눈을 감고 쉬어보세요. 아마 내일 집중력과 기억력이 조금 더 또렷해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두 번째 습관, 눈을 감고 한 입 먹기. 여러분, 식사할 때 눈을 감고 음식을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은 음식이 흘러내릴까봐 혹은 우스워 보일까봐 잘 시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뇌 건강에는 의외의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시각 정보가 차단되면서 후각, 미각, 촉각 같은 다른 감각이 배로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한 숟갈 뜨고 눈을 감고 씹으면 단순히 밥맛이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밥알의 질감, 국물의 온도, 반찬의 향이 훨씬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감각 통합 회로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죠. 쉽게 말해 평소에 쓰던 감각 신경망에 더 많은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진행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음식을 먹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눈을 감은 그룹은 음식 풍미를 22%더 강하게 느꼈고 기억 회상 테스트에서도 평균 18%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감각이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기억력 자체가 강화되는 효과를 보여준 것이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음식을 더 천천히 집중해서 먹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씹는 횟수가 늘어나고 이때 턱과 혀의 움직임이 해마를 자극해 기억력과 집중력에 도움이 됩니다. 일본 국립노인병센터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30회 이상 씹는 습관을 가진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해마 용적이 12%더 크게 유지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즉, 씹는 행위 자체가 뇌운동인 셈이죠. 또한 눈을 감고 먹기는 새로움을 경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늘 똑같은 반찬도 눈을 감고 먹으면 낯설게 다가오면서 뇌가 이건 뭐지? 하고 깨어납니다. 이런 자극은 뇌의 인지 유연성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평생 하던 습관을 조금만 흔드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중년 상담소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엔 눈 감고 먹으면 웃기지 않나요? 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에 한 달 정도 점심마다 눈을 감고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맛이 더 살아나고 밥 먹고 멍한 게 줄었어요. 약속도 덜 까먹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단순한 행동 하나가
뇌의 반응을 바꾼 좋은 예였습니다. 여러분도 실천해 보실 수 있는 미니 팁을 드릴게요. 1. 하루 한 끼, 한 입이라도 눈을 감고 먹어보기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음식 맛보기 낯선 맛이 들어오면 뇌가 더 활발히 작동합니다. 3. 반찬 먹는 순서 바꾸기 늘 하던 순서를 깨면 뇌가 새로운 회로를 만듭니다. 이처럼 눈을 감고 먹는 행동은 단순히 식사의 방식이 아니라 뇌를 훈련하는 작은 실험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식사 시간을 뇌를 깨우는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어느 순간 기억력이 조금 더 선명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세 번째 습관 집안일을 뇌 훈련으로 바꾸기. 많은 분들이 집안일은 단순 반복 노동일 뿐 뇌 건강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집안일은 계획, 기억, 순서, 판단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적인 뇌 훈련입니다. 단순히 손과 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뇌의 여러 영역을 종합적으로 활성화시키는 활동인 것이죠. 예를 들어 빨래를 널어보겠습니다. 세탁기에서 옷을 꺼내고 옷걸이를 챙기고 널 자리를 확보한 뒤 무거운 옷은 아래, 가벼운 옷은 위에 배치하는 과정을 거치죠. 이 안에는 순서 기억, 공간 판단, 계획 실행이라는 세 가지 뇌 기능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설거지 역시 단순히 그릇을 닦는 일이 아닙니다. 큰 접시부터 할지, 컵부터 할지, 깨질 위험이 있는 그릇은 어떻게 다룰지 판단해야 합니다. 청소 역시 가구를 옮기고 순서를 정하며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하죠. 이런 모든 과정이 곧 뇌의 집행 기능을 훈련하는 과정이 됩니다. 실제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은 8만여 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30분 이상 집안일을 꾸준히 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21%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의 연구에서는 주 5회 이상 가볍게 집안일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계획 순서 판단력을 평균 25% 더 유지했다고 합니다. 중년 상담소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기억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호소하시던 70대 어르신께 매일 15분씩 설거지와 빨래를 직접 해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2달 후 다시 배웠을 때 머리가 덜 멍하고 모든 순서가 잘 떠올라요라고 하시며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집안일이 뇌를 깨우는 최고의 훈련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집안일을 조금씩 다르게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늘 오른손으로 닦던 것을 왼손으로 해보거나 평소 청소하던 순서를 바꿔보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뇌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새롭게 학습하면서 더 많은 신경망을 연결하게 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뇌를 더 활발히 자극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안일을 혼자 하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대화하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그릇은 어디에 둘까? 빨래가 언제쯤 마를까? 같은 간단한 대화조차 언어 영역을 자극해 뇌 훈련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즉, 집안일은 단순 노동이 아니라 뇌 몸 언어를 동시에 훈련하는 종합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집안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외부 활동이 줄어들수록 뇌를 자극할 기회가 적어지는데 집안일이 바로 그 공백을 메워줍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을 귀찮은 노동으로만 보지 말고 뇌 건강을 지키는 생활 속 훈련 도구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습관 TV 광고 따라 말하기. 여러분, TV를 보실 때 광고는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으시죠? 하지만 광고를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따라 말하는 것으로 바꾸면 그것만으로도 뇌를 자극하는 강력한 훈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광고 문구는 짧고 반복적이며 리듬감이 있어서 뇌가 학습하기에 최적화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딩동댕 치약, 맛있으면 영치킨 같은 광고 문구들은 우리 귀에 금방 익숙해지고 쉽게 따라하게 됩니다. 이걸 따라 말하는 순간
뇌의 언어 영역이 켜지고 귀로 듣는 청각 피질이 자극되며 기억해두고 다시 반복해야 하니 작업 기억력까지 동시에 훈련됩니다. 즉, 단순히 입으로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듣기 말하기 기억하기가 한꺼번에 작동하면서 뇌 전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정신신경의료센터에서는 치매 초기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하루 15분씩 광고 문구와 짧은 노래를 따라 하게 했더니 8주 언어 기억력이 평균 19%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름 기억하기, 단어 찾기 같은 언어 능력이 뚜렷하게 좋아졌다고 보고됐습니다. 중년 상담소에서 배웠던 한 70대 어르신은 손주와 함께 TV를 보며 광고 문구를 따라 말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처음엔 가족들이 왜 자꾸 TV에 대고 말하시냐고 웃으셨지만 몇 달 후 이분은 단어가 예전보다 빨리 떠오르고 대화가 자연스러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가 뇌의 회복력을 끌어낸 사례입니다. 여기에 더 효과적인 팁이 있습니다. 노래를 크게 따라 부르기. 노래는 가사와 멜로디를 동시에 기억해야 하고 호흡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좌우 뇌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미국 예일대 연구에서는 노래 부르기를 꾸준히 한 그룹이 언어 기억력이 1520% 개선되고 우울 증상도 줄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샤워할 때 흥얼거리기 물소리에 묻혀 부담 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리듬과 호흡 조절이 자연스럽게 훈련됩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 연구에서는 하루 10분 이상 흥얼거린 시니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언어 처리 속도가 평균 17% 더 빠르고 기억 회상 점수도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TV 광고 따라 말하기는 단순히 재미있는 놀이 같지만 실제로는 뇌회로를 자극하는 훌륭한 훈련법입니다. 특히 손주와 함께 동요를 부르거나 가족들과 함께 광고 문구를 따라하면 기억력 훈련뿐 아니라 정서적 유대감까지 강화됩니다. 여러분, TV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 말하고 흥얼거리고 노래하는 순간 뇌는 운동 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광고 한 문구만 따라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뇌를 더 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번째 습관. 잠들기 전 하루를 거꾸로 떠올리기.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할 때 보통 어떤 루틴을 가지고 계신가요? TV를 보다 잠드는 분도 있고 휴대폰을 만지다가 그대로 잠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조금만 다르게 활용하면 뇌를 깨우고 기억력을 강화하는 강력한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하루를 거꾸로 떠올리기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저녁에 먹었던 반찬, 낮에 만난 사람, 아침에 일어난 순간까지 하루를 역순으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늘 시간을 순서대로 기억하지만 역순으로 되짚는 순간 뇌는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강제로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마와 전두엽이 동시에 활성화되며 새로운 신경망을 깔아두는 훈련이 됩니다. 독일 뮌헨 대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하루를 역순으로 회상한 그룹과 그냥 회상한 그룹을 비교했는데 8주 후 역순 회상 그룹은 작업 기억력이 18%, 언어 기억력이 15% 향상됐습니다. MRI 촬영 결과에서도 해마 활동이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보고됐습니다. 즉,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뇌회로 자체를 강화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중년 상담소에서 실제로 이런 훈련을 꾸준히 하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셨지만 몇 달간 매일 밤 하루를 거꾸로 떠올리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대화 중 단어가 막히는 일이 확 줄었고 약속을 깜빡하는 빈도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기억력에 큰 변화를 준 것입니다. 여기에 더 효과적인 방법은 손글씨로 짧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를 먹었다. 오후에 이웃을 만났다 정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면
단순히 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운동 피질, 감각 피질, 시각 피질까지 동시에 자극됩니다. 게다가 글씨를 쓰면서 느낀 감정까지 함께 저장되기 때문에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실제로 프린스턴 대학 연구에서는 타이핑보다 손글씨로 기록한 그룹이 이해도와 기억, 유지율이 25% 더 높았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감정을 함께 떠올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손자의 전화를 받고 기뻤다. 점심에 오랜 친구를 만나 반가웠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붙이면 기억은 더 생생하고 오래 남습니다. 뇌는 단순한 사실보다 감정과 함께 저장된 기억을 더 강하게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 단 3분만 투자해 보세요. 하루를 거꾸로 떠올리고 그중 한 가지를 손글씨로 짧게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젊음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3분 회상 루틴이며 수많은 환자분들이 효과를 체감했던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6번째 습관 서서 양말 신기. 여러분, 평소에 양말을 어떻게 신으시나요? 대부분은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신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한 번쯤 서서 양말을 신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단순히 자세만 바꾼 것 같지만 이 동작 하나에 뇌를 깨우는 강력한 훈련 요소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서서 양말을 신으려면 발을 들어 올리고 균형을 유지하며 손으로 양말을 맞춰 끼워 넣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다리 근육만 쓰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는 전정기관, 움직임을 조절하는 손에 계획을 세우는 전두엽, 순간 판단을 내리는 집행 기능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즉, 아주 작은 동작이지만 뇌와 몸 전체가 협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복합 운동이 되는 것이죠.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균형 잡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매일 3분씩 단순 균형 훈련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두엽 혈류가 평균 25% 증가했고 기억력 검사 점수도 약 17%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 하버드 의대 보고서에서도 균형 훈련을 꾸준히 한 노인의 치매 위험이 31%나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균형 운동이 뇌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입니다. 중년 상담소에서 만난 한 70대 어르신의 사례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23초도 버티지 못하고 금세 앉아버리셨습니다. 하지만 벽을 잡고 조금씩 연습하시더니 한 달 후에는 잡지 않고도 여유 있게 양말을 신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 후 몸이 훨씬 가볍고 머리도 맑아진 느낌이다. 예전보다 단어가 잘 떠오른다라고 말씀하시며 표정이 한결 밝아지셨습니다. 균형 훈련이 단순히 신체 기능뿐 아니라 인지 기능 회복에도 긍정적 효과를 준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균형에 자신이 없으신 분은 반드시 벽이나 의자, 침대 옆을 잡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다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차츰 연습하며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양말 신기 외에도 생활 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균형 훈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양치할 때 한 발로 서기, 요리할 때 발 뒤꿈치 들기, 혹은 설거지하면서 잠깐씩 눈을 감고 균형 잡기 등을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일상과 자연스럽게 결합하면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서서 양말 신기라는 작은 변화가 뇌를 자극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뇌는 늘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장합니다.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 약간의 불편함과 집중을 요구하는 순간 뇌 속 신경망은 새롭게 연결되며 더 단단해집니다. 앉아서 하던 일을 서서 바꾸는 것, 그 사소한 차이가 바로 뇌 건강의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양말을 신을 때 의자에 앉는 대신 한 번만 서서 시도해 보세요. 비록 5초도 버티지 못할 수 있지만 그것이 뇌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더 오래 버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뇌와 몸은 함께 젊어집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치매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고 잃어버린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중년 상담소에서 말씀드린 6가지 습관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식사 후 1015분간 눕기 뇌 혈류를 안정시키고 기억력을 회복시킵니다. 눈을 감고 한 입 먹기 감각을 깨워 뇌의 통합 회로를 자극합니다. 집안일을 뇌 훈련으로 바꾸기 계획과 판단, 기억력을 동시에 훈련합니다. TV 광고 따라 말하기 언어와 청각, 작업 기억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거꾸로 떠올리기 해마와 전두엽을 자극해 기억 회상을 돕습니다. 서서 양말 신기 균형 감각과 전두엽 기능을 깨우는 전신 훈련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단순하고 사소해 보이지만 이 습관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며 실제 환자분들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완벽히 다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식사 후 잠깐 눈을 감고 쉬기, 내일은 눈을 감고 한 입 먹어보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 가족과 함께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즐겁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라면 작심삼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서로 격려하고 웃으며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뇌는 반복을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들고 그 길이 단단해져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뇌는 100세에도 성장할 수 있고 오늘부터라도 충분히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아주 작은 습관 하나라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10년 뒤에 뇌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중년 상담소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한 건강 습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중 어떤 습관부터 시작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응원하고 격려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곧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